오늘은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호흡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흡은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러한 호흡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숨길이 되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당연함에 익숙한 나머지 잘못된 호흡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갈 만큼만 호흡하면 되지. 제대로 된 호흡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있을지도 몰라요. 이전 영상에서 호흡을 제대로 하면, 즉 횡격막 혹은 복식 호흡을 하면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5가지 장점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면 신경생리학적으로 심박수 안정, 혈압 조절, 소화기능 개선, 면역 반응 조절이 일어나고 내장기관의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스트레스 조절은 당연하며 감정 조절 및 에너지 효율성마저 증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 차원, 즉 생명 연장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말로는 호흡만이 가진 호흡만의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은 호흡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몸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양자역학과 양자파동장이라는 개념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양자역학, 보아도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쉽게 이해해 보시죠. 바다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멀리서 보면 파도가 하나의 큰 물결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수많은 물방울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자역학도 이와 비슷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아주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관찰자예요. 제가 파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관찰자의 존재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어디를 보냐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자파동장입니다. 한마디로 현실과 가능성들만 존재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삶을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집의 구조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완성된 집의 형태가 우리의 몸이라면 그 집을 지탱하는 기초공사와 뼈대는 양자파동장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혹은 일상 속에서 접하는 그런 물건들이 마음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는 생각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과학자 윌리엄 틸러는 하나의 관점으로서 우리 존재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은 위, 아래, 좌우, 3차원 평면으로 움직일 수 있죠? 여기에 시간까지 더하면 4차원이 됩니다. 양자파동장도 거울같이 비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4차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표면의식, 개인 무의식, 집합 무의식으로 이루어진 3차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총 11차원의 존재라는 거죠. 듣기만 해도 복잡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차원들이 아까 집의 예시처럼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호흡이 이 모든 차원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라디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주파수를 맞출 때까지 돌리다가 딱 맞는 지점을 찾으면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잖아요. 호흡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 건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상태, 즉 고유 주파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호흡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찰자가 됩니다. 내 숨소리를 듣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죠.
이게 바로 양자 파동장, 즉 고유의 주파수에 가까워지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자기계나 바이오 프리퀀시 테라피 같은 치료로 우리 몸의 주파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게다가 호흡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즉 개인 무의식이나 집단 무의식까지 닿을 수 있어요. 고유의 주파수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나다운 나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호흡하면서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내 직업일까? 내가 내 역할일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호흡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다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을 하니까요. 물론 그 과정이 쉽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호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호흡이 여러 차원의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항상 하듯이 간단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호흡을 하기 전과 30분 정도 호흡을 한 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때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최대한 같게 했는데 저는 평균 15초 정도로 맞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개인차가 큰 부분이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치 우리 각자가 다른 라디오 주파수를 가진 것처럼 호흡의 길이가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짧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편하게 앉아서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천천히 맞춰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5초든 1초든 10초든 본인에게 편한 길이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비교 및 측정 방법은 제 다른 영상, 그 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호흡을 하기 전에도 몸 상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많은 노력들이 그래도 헛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98점의 좌우 밸런스도 잘 맞고 색깔도 이쁩니다. 평소에 이만큼 나왔다면 호흡을 하고도 극적인 변화가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였었는데 호흡 후 마지막 측정 결과 색이 더 강렬해지고 점수도 108점으로 무려 10점이나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좌우도 맞고요. 여기 세 컷이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뭐야? 호흡을 하고 오히려 좌우 밸런스가 깨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처음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이 미세하지만 조금 하얗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 보이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제가 에너지가 항상 제일 낮게 나오는 부분인데 호흡을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몸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호흡이 해주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다른 때 호흡을 측정했을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정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호흡을 할 때 일어나는 내면적 진동입니다. 호흡을 가만히 앉아서 30분, 아니 5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요동치는 잡생각을 억눌러야 한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고유진동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다못해 공기, 인생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마주하다 보면 그것들의 진동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주파수가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도 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냥 영향을 미쳐버리는 것이죠. 호흡을 함으로써 양자파동장에 가까운 상태, 즉 고유 주파수에 제일 가까운 상태가 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이고 0에서 100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무수한 중간 단계를 거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떨쳐버리고 싶은 생각들도 그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면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 뭐 기계로 측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밀한 기계가 아니라면 호흡을 측정하는 것은 딱히 의미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계속함으로써 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팁은 호흡을 할 때 그 호흡이 장까지 이어진다는 느낌을 상상하길 추천드립니다. 이전에 호흡 관련 영상에서 장, 뇌, 축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었어요. 뇌와 장 사이의 양방향 통로인데 뇌와 척추로 구성된 중추신경계가 장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들이 이걸 증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긴장되면 배가 아프거나 화가 나면 속이 쓰린 경험은 있으시죠? 반대로 배가 불편하면 기분도 좋지 않아지고요. 이게 바로 장, 뇌, 축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흡할 때 이 축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재미있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숨을 들이쉴 때 뇌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배꼽 아래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쉴 때는 반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장과 뇌의 산소 포화도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미생물 작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호흡을 할 때 이 축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할수록 혹은 상상할수록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이 안정이 되거나 장내 미생물의 안정이 일어나서 어느 쪽이든 안정이 되는 쪽을 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몸의 안정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일으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내면적 진동은 마음 공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음 공부라는 말은 해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결국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공부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지켜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뿐이죠. 그런데 마음 공부와 호흡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는 외부의 사건에서 자신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반면 호흡은 내부에서 자신의 고유한 모습, 고유 주파수를 찾아냅니다. 마음 공부도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이론을 사용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결국 진동에 의해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진동이 있기 때문에 공명하여 나타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깥에서 일어난 것이 실은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바깥을 통하여 자신의 본 모습을 파악하려는 시도이죠. 그런데 이 방법은 호흡에 비해서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다시 예시를 들어볼게요. 라디오가 고장이 났다고 칠게요. 마음 공부는 스피커나 안테나 같은 외부적 요소를 파헤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되고, 호흡은 주파수를 맞추는 다이얼을 돌리는 것처럼 실질적인 수신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부 부품이 아무리 좋아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지 않겠죠.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외부 요소가 고장난 것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무엇이 더 중요할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호흡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생소한 내용이 아닐까 걱정도 되지만 제가 시작한 프로젝트의 목표를 생각하면 빼먹을 수 없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많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